내년 정부 예산안에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5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SOC와 경제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공공기관 악성 민원으로 지자체마다 직원 보호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꿀벌 벌통이 해충 응애에 감염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한 방제가 중요합니다. 공공수영장의 안전관리 인력 확보를 위해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급여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내년도 국비로 9조 5,16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4,984억 원 더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10조 원대 시대를 눈앞에 뒀는데 경제와 SOC 사업 분야 예산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강원도 국비는 9조 5,167억 원입니다. 정부 예산 증가가 2.8%로 역대 가장 낮았지만 강원도 국비 증가율은 5.5%에 달해 당초 강원도 목표액이었던 9조 5천억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정부 예산이라는 건 부처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국회 단계랑은 또 달리. 그래서 그 사전에 이제 우리 실국에서 부처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것이. 경제와 SOC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 예산이 지난해보다 679억 원 증가한 1조 554억 원에 달합니다. 의료 AI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센터와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 지원센터, 동해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기지 구축 등이 주요 사업들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비 가운데 반도체 분야가 2건, 바이오헬스와 수소 분야가 각각 1건으로 민선 8기대로 강원도가 주력한 분야의 예산 반영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육성을 위한 그 종합계획 안에 저희가 전략으로 잡았던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 이 사업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집중 노력을 했습니다. 강원도 SOC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4,404억 원 증가했습니다. 춘천 속초 철도 사업 공사비가 내년에 3,214억 원 편성됐고 동해선 단절 구간인 강릉 제진철도 공사비도 2,464억 원 포함됐습니다. 제2경충국도 사업비도 20억 원 편성됐는데 당초 강원도가 요구한 500억 원 반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지역 수건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 소양 8교 건설에 필요한 국비 49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가 꼽은 국비 추가 확보 대상 사업은 모두 10가지로 양양 서핑 교육센터 조성과 강원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차세대 체외 진단 실증과 제품화 지원 사업비 등입니다. 강원도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강원도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의 한 세무서에서 민원 응대를 하던 직원이 실신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악성 민원은 도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각 지자체와 정부 기관들은 대응 방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민원 응대 직원에게 다가갑니다. 대화를 하는가 싶더니 탁자 위에 농사용 낫을 올립니다. 생활이 어려우니 벌금 대신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난동을 부리던 이 남성.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릅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남성을 제압한 뒤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신분증 없이 그냥 입력하면 되지. 여기 앞에 컴퓨터 있잖아요. 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제가 공무원 해봤으니까 다 알아요. 공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마련한 민원인 대응 모의 훈련 현장입니다. 떼들면 떼줄 수 있는 거잖아. 진짜. 자, 선생님 현 시간부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사 서림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어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들의 퇴사도 늘고 있습니다. 회의감도 들고 이렇게 일하려고 공무원 준비했나 그런 후회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들어왔지만 좀 더 정도가 심해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가 늘자 지자체들은 민원인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민원응대 직원에게 녹취 기능이 탑재된 사원증, 동해와 태백시는 목걸이형 카메라를 보급했습니다. 다른 민원인들도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민원대 강화 유리도 설치하고 그 휴대용 행정전화 이제 녹음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고성군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신체, 정신적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실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해서 스트레스, 폭언이나 폭력에 하신 분이 계셔갖고 한 건만 지금 현재 접수돼서 지출된 상태고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언, 폭행 등 민원인 위법 행위는 2019년 3만 8천 건에서 2020년 4만 6천 건, 2021년에는 5만 2천 건으로 2년 새 40% 급증했습니다. 악성 민원은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게 만드는 만큼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최근 수년간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가을이 오기 전에 꿀벌의 천적인 해충 응애를 시급히 방제해야 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구전면의 한 양봉장입니다. 벌통을 열자 꿀벌이 듬성듬성 보일 뿐입니다. 여름철에는 이런 판에 벌들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는 5분의 1 정도만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남은 꿀벌은 쇠약해진 상태라 잘 날지도 못합니다. 전체 120개 벌통 가운데 40% 정도가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꿀벌의 천적인 해충 응애의 영향 때문입니다. 자식 농사와 같이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있는 중인데 이 응애와 찐득이 피해를 본 이 벌통을 볼 때는 저희 가슴이 정말 터질 지경입니다. 또 다른 양봉 농가도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2년간 꿀 생산량이 70%나 줄었는데 응애 때문에 또다시 벌이 집단 폐사할까 걱정입니다. 계속 피해를 입고 수입을 거의 농가가 얻지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벌이 없다 보니 벌을 늘리려고 키우다 보니까 꿀을 떼야 되는데 꿀도 못 뜨고.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제때 방제를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응애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는 8월에서 9월 초 시기의 방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8월에 방제를 못하셨으면 9월에 또 응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10월, 11월에 월동 봉군이 폐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개미상과 같은 천연 약재를 다양하게 사용해야 방제 약효가 잘 듭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시는 한 가지 약재 방제보다는 다른 약재 성분을 교차 사용하여 내성응애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농촌진흥청이 삼척과 원주 등 전국 25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20% 이상 밀도로 꿀벌 응애에 감염된 벌통이 나타난 지역은 무려 52%나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제때 적합한 약재를 활용해 방제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공공수영장의 안전요원과 강사 등 관리 인력 확보는 이용객 안전과 시설물 편의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와 여건에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해법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에는 시군마다 1개 이상의 공공수영장이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거나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수영장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 관련 법률에 따라 항상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수영 강사를 그때그때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 실정입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사와 이제 안전요원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속을 써서 이제 휴식 시간이 좀 보장이 안 되긴 합니다. 이제 토요일 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야 돼가지고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어서. 한 달 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안전요원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수영 강사가 강습을 할 때 한두 시간 보조요원을 배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은 한정된 수영장 공간에서는 감시 업무가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하다며 인력을 증원하는 조건으로 안전요원 자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교육 8시간, 16시간 이렇게 받고 와갖고 그런 안전관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되면 인력을 조금 더 구하기가 수월치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척시처럼 안전요원을 직접 배출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강습반을 개설할 예정이 있고요. 안전요원 수영 반을 수료한 분들은 저희가 안전요원 자격을 딸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할 예정입니다. 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른 지역에서 채용해 오기에는 현행 임금 수준이 낮아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공공수영장 소유 주체인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수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은 늘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6.25) 전쟁으로 불타버린 금강산 4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 신계사는 반세기 만에 남북 불교계가 공동으로 복원 불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이 남북 협력의 상징으로 바뀐 대표적 사례인데요. 남북 강원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이번에는 남북 문화 교류와 협력 사업을 홍한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951년 6.25 전쟁 때 폭격으로 모두 타버린 금강산 신계사. 3층 석탑과 주춧돌만이 외롭게 신계사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53년 만인 지난 2004년 대웅 보전의 현판이 제막되면서 신계사가 오랜 침묵에서 깨어났습니다. 남측 조계종과 북측 조선불교도 연맹, 현대아산이 복원 불사에 참여한 남북 문화 교류 사업의 첫 성과물입니다. 이후 4년에 걸쳐 모두 14개 정각을 복원하면서 소실 이전의 위용을 되찾았습니다. 민족의 문화유산을 남북의 불교계들이 뜻을 모아서 복원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남북의 목재도 흙이 모여서 태어나서 금강산 복원은 그야말로 남북 교류의 상징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잠잠하던 문화재 복원은 겨울 올림픽이 열렸던 지난 2018년 다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금강산 4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 유점사를 남북 불교계가 복원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유점사는 금강산의 모든 사찰을 관장했던 금강산 최대 사찰로 신계사와 마찬가지로 6.25 전쟁 당시 폭격을 받아 폐허로 변했습니다. 다만 유점사 종이 유일하게 남아있어 북한 당국이 국보로 지정하고 묘향산 보현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며 서로의 합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잠겼습니다. 그럼에도 금강산에 자리 잡은 유점사나 장안사 등의 복원 사업은 우리 불교 문화의 역사와 동아시아 불교 성지를 되살리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금강산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북강원도에 있는 금강산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대찰들이 많이 생기고 불교의 성지로서 각광을 받게 됐고, 북한 사찰의 복원에는 당대의 사진이나 영상 등이 필요한데 다행히 일제강점기에 찍힌 사진들이 원형으로 보존돼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금강산의 경우는 사찰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곳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예를 들어 불상이라든지 석탑, 불화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북한 사찰의 복원은 단지 문화유산을 되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 교류의 물꼬를 트는 단초가 되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 돌아온 납북 귀환어부 재심 청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오늘 1968년 고성 거진항 등에서 출항해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 돌아와 반공법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 귀환어부 23명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불법 구금 상태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부형했고 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지청은 지난 5월 대검찰청의 납북 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지시에 따라 54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해경이 안전사고 예보제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동해해경은 현재 해상에 초속 8에서 16m의 강풍이 불고 바다 물결도 최대 3.5m까지 높게 일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져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동해안 해수욕장 폐장으로 인명구조 요원이 없어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관광객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해 위험예보 발령 횟수는 지금까지 17번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석을 맞아 9월 1일부터 모바일 강원 상품권 특별 판매와 경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9월 한 달 동안 1인당 30만 원까지 구매 한도는 같지만 평소보다 2%포인트 올린 7%를 할인해 주기로 했으며 8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 더몰과 강원 곡간을 통해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제관광시장이 회복되면서 7월 피서철 강원도 방문객이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의 빅데이터 기반 강원관광 동향 분석에 따르면 7월 강원도 관광객은 1,468만여 명으로 한 달 전보다 19% 늘었지만 1년 전보다는 9% 감소했습니다. 이는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1년 전보다 166% 늘어난 5만 명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관광재단이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겨울철 필리핀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양양공항의 무사증 입국제도와 연계한 양양 마닐라 전세기를 유치하고 한국관광공사, 현지 여행사와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지 여행업계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강원 관광 설명회를 열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등과 연계한 체류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필리핀은 태국과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로 방한 관광객이 많은 동남아 국가입니다. 속초시와 수협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 속초시는 강원특별자치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속초시 수협, 대표 수협과 연계해 위판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검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5개 전광판에 송출해 소비자 불안 해소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34회 CBS배 중고교 배구 대회에서 강릉여고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 70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강릉여고는 19세 이하 여자부 결승전에서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세트스코어 3대1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16세 이하 여자부에서는 강릉 해람중학교가 서울중앙여중에 세트스코어 2대1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삼척시가 도내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어제와 그제 속초에서 열린 올해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삼척시는 환경 친화적 전기자동차의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아 다음 달 전국 지방세 발전 포럼에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로 참가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